문학의 삶이 되어 행복합니다. 문학박사 손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유튜브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야한 농담 하나, 야한 농담이기도 하고 꿀팁이기도 한 이야기 하나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후배가 무대에 올라가서 강연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속옷 하얀색 팬티를 입고 집에서 이렇게 비춰봤을 때는 분명히 옷이 비치지 않았대요. 그런데 무대에 올라가려 갈 때 자기의 몸을 한번 쓱 비춰보니까 하얀 팬티 흰 속옷이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무대에 3분이면 올라가야 되는데 도저히 불안해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제 속옷이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속바지를 입을 시간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얼른 화장실에 가서 그 하얀 팬티도 벗어버려라. 하얀 팬티를 벗어버리면 비칠 게 없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줬는데 그 후배는 하얀 팬티를 벗어버리고 무대에서 그날 성공적으로 강연을 마칠 수가 있었대요. 만약에 이 친구가 하얀 팬티를 벗지 않고 속옷이 흰 팬티가 비치고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강연을 했었더라면 무대 트라우마가 생겨서 지금쯤 인기 강사가 되지 못했을 거라는 거.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제가 요즘에 표리부동이라는 범죄 심리를 분석하는 방송을 재방송을 계속 보고 있어요. 표창원 씨와 이수정 전문가가 나오셔서 지나간 범죄에 대해서 그 범죄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신기하게도 이 범죄자들이 모두 말을 원만하게 털어놓고 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른이 되었어도 자기의 말을 자기의 어떤 삶을 사소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일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그냥 편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해결 방법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냥 그 말을 함으로써 어떤 위로를 받음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불편하는데 그러면 국가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거. 국가기관에 어떤 일을 일러불어. 저는 지금 한 4시쯤 되면은 요즘 같은 시각에는 산속이 4시쯤 되면 어둠이 내려와요. 갑자기 확 어두워지는데 갈 때는 못 봤던 바위가 올 때는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가보니 그게 멧돼지인 거예요. 멧돼지와 두발적을 앞에 놓고 30분 동안 대처를 한 적이 있는데 어디로 전화를 하면 될까요? 네, 119에 전화를 하면 돼요. 119에 전화를 했는데도 산속이기 때문에 119가 도착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 무서운 멧돼지가 저는 너무나 급하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라는 그런 개념이 잘못돼서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전화기를 들고 있는데 우리 119 메인센터에서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이 전화기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멧돼지는 사람은 물거나 잡아먹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거나 울거나 도망가지 않으면 멧돼지는 공격하지 않으니 그대로 서 계세요 여자분 하고 우리 구조대가 올 때까지 30분 동안 전화기로라마 같이 있어 준다는 거. 그래서 다시 그 산을 가도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 우리 집 앞에 또 어떤 놈이 쓰레기를 자꾸 갖다 놔요. 그러면 이 쓰레기 더미를 막 뒤져서 전화번호를 찾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누군지 심정이 가더라도 그 사람에게 따지지 마세요. 전봇대에 여기다가 쓰레기를 갖다 놓는 엑스 삐리리리 삐리리 이런 말도 쓰지 마시고 각 구청 청소과에 전화를 해서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누가 이렇게 갖다 놔서 하고 간곡하게 나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구청에서 쓰레기를 바로 수거를 해줘요. 2번도 해주고 3번도 해줘요. 그래서 쓰레기를 그렇게 몇 번 치워주고 나서 그 앞에다가 제가 당신이 버린 쓰레기 몇 번이나 다 치웠어요. 고맙지요. 앞으로는 버리지 마세요 하고 붙여놓으면 다시는 그 자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어떤 일이 생기면 울지도 말고 웃지도 말고 그대로 멈춰라 하고 국가기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간곡하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요.
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내 차를 어떤 놈이 뒤에서 딱 불법 주차로 막았어요. 연락처도 없어요. 그러면 싸우려고 기다리지 마시고 어디로 전화해요? 네, 112에 전화를 해서 차 번호를 이야기해주고 내 상황을 내가 지금 어디에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이렇게 막아놔서 갈 수가 없어요 하면 국가기관에서 그 차 번호를 줘야 해 차주가 와서 차를 빼주는데 너무 긴 시간 동안 골탕을 먹였다고 싶으면 경찰관이 같이 와서 싸우지 마세요. 사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두 분은 아무 대화하지 마시고 이렇게 거리를 경찰에 딱 끼워서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화가 나는 상황에서 사람끼리 부딪히지 마시고 국가기관에 일러 불어. 대부분 국가기관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국가기관에서 해결을 못 해줄 일도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문제가 어느 정도로 해결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갈등이나 화나는 게 말을 함으로써 해결되는 일도 많다는 거. 자, 다음 이어지는 영상은 의리로 보실 분들은 보시고 바쁘신 분들은 네, 다른 거 보셔도 돼요.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시면 구독, 사소한 갈등, 사소한 생각, 사소한 어떤 일들을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엄청 행복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면 사람끼리는 다투지 마세요. 저희 집 앞에도 배너를 내놨는데 배너를 몇 번씩 배너를 가위로 잘라버린다든지 배너를 가져가 버린다든지 서너 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신고하면 되죠? 네, 112. 112에 신고를 했더니 차 두 대가 윙 왔어요. 두 대가 와서 배너를 언제부터 그랬냐, 몇 번이나 그랬냐, 네, 6개월 전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저쪽에 있는 사거리에 있는 CCTV를 확보해서 어젯밤에 배너를 베버린 사람을 잡도록 하겠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와서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 동안 그간 6개월 동안 그 피해 본고 화났던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화도 풀리고 그리고 그 배너를 베어버리고 가져가 버리고 훼손한 사람이 왠지 내 이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 사건 접수를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그냥 해소가 되었어요. 배너를 앞으로 할 때 10장씩 20장씩을 같이 해서 훼손하면 다시 새 걸로 끼우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하죠 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끼리는 부딪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런 일들을 겪을 때에 이웃에 쑤시고 이웃에 대화하고 하지 말고 국가기관에 내 사정을 간곡하게 진실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들과 대화하면 화도 수그러들고 사람끼리 다툴 일도 없이 해결이 된다는 거. 오늘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조금만 좋으셔도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